자, 바로 3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선함님 기다리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정부터 한번 챙겨보죠. 네, 일단 오늘 일정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나오는 여러모로 주거비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번에 나왔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이번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하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소비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마이클 바 부의장이 연설을 했지만 오늘도 마이클 바 부의장의 연설이 약 1시간 뒤쯤에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리 달리가 약 3시간, 4시간 뒤에 또 연설이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마이클 바 부의장은 생각보다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좀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바가 좀 있고, 메리 달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코멘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매파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 간단하게 몇 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지표는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지표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라델피아 연준의 고용률은 마이너스 10.3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소매 판매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빌딩 자재, 자동차, 휘발유, 그리고 기타 등등이 사실상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타 등등을 구성하는 요소는 화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중고 제품을 파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기프트 스토어 같은 곳을 말하는 게 기타 등등인데요. 일단 요거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떨어진지 살펴보게 되면은 빌딩 자재를 파는 곳, 약 홈디포, 로우즈 이런 곳을 의미하는데 약 이런 곳에서 4.1%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한 하락이 있었고요. 가솔린 스테이션, 휘발유를 파는 곳에서도 여러분들 주유소에도 사실상 1.7%에 해당하는 매출 하락이 있었고, 자동차의 매출 하락도 사실상 1.7%에 해당하는 매출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월 들어서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음식에 대한 외식에 대한 부분들은 0.7% 상승, 그리고 음식 같은 부분들은 상을 보는 것 자체는 0.6%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구 쪽도 1.5%에 해당하는 소비 상승이 있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너무나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사실 이번 1월 한 달이 생각보다 날씨가 추운 날들이 많았는데 그에 따라서 소비가 급감했다라는 정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날씨가 따뜻했던 서부 같은 경우는 보다 높은 소비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는 사실상 할리데이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에 쇼핑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이런 쇼핑을 크게 소비를 진행한 이후에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슬슬 좀 더 연착륙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번에 마이클 바 부의장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유선함님 소매 판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안 나오면 되게 시장이 크게 부정적이고, 왜냐면 이제 경기 펀더멘탈 안 좋다. 미국은 소비의 중심인데 이럴 때가 있고, 어제는 오히려 소매 판매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니까 시장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반영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선반영된 상황 자체가 결국 CPI가 높게 나오면서 이거 금리 인하가 늦어지겠구나라는 방향에서 사실 이제 CPI 상승이 일시적인가 보다라는 쪽으로 아마 투자 의견이 좀 흘러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침체가 되는 것이 사실 지금 당장 시장 쪽에서는 실업률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실업률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걱정보다는 지금 당장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줄여서 금리 인하로 가는 게 먼저다라고 아마 시장에서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뉴스 보면서 네. 무슨 얘기인가. 미국 드디어. SEC,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대선 테마주 움직인다. 예. 이거죠. 유사님, 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현재 트럼프가 진행을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악이라는 회사와 스펙 합병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합병 승인 소식에 두악의 주가는 이제 하루 만에 16%가량 상승했는데요. 요 정도면은 뭐 약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 로이터에 따르면 100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200억 달러로 평가받는 트위터의 절반 수준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 두학은 이제 주주들 대상으로 합병에 대한 동의 여부를 투표하는 날짜를 공지할 텐데, 물론 애초에 이 주식을 산 이유가 이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 대한 인수를 목적으로 주주들이 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주들의 승인은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의 지분 가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의 지분 가치는 최소 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튼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일단 트루스 소셜 지분을 처분하고 병역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을 조금만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두학 같은 경우는 사실 내재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뭐 수익을 내봤자 트루스 소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을 예정이고 지금도 사실상 없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밈주식에 가까운 형태가 아니라 사실 밈주식이죠. 예, 애초에 트럼프 테마주라는 트럼프가 만들었다는 소셜 미디어 요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그냥 오르고 있는 거라서 아마 트럼프 테마주라는 부분들을 빼놓고 보면은 내재 가치는 거의 뭐 없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상 저기 옆에 있는 구멍가게 정도 수준의 매출을 내는 정도라서 요거는 뭐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밈주식은 일찍 들어갔다가 일찍 나오는 게 항상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 매출이 0원. 아니, 스펙이니까 페이퍼 컴퍼니니까. 네, 페이퍼 컴퍼니니까 아직은 매출이 없죠. 그러네. 페이퍼 컴퍼니까 아직 매출은 없는데 저는 그걸 좀 짚고 싶은 거예요. 예. 원래 이런 스펙 기업들 통상 이제 일단 그 합병하기 전에 상장시켜 놓을 때 대체로 $10 정도로 해 놓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 스펙 합병을 하려는 기업이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이 얘를 사야 돼요. 그렇죠. 사야 되잖아요. 지금 $50예요. 못 사지. 굉장히 비싼 거죠. 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인데. 아니 근데 유사하나님께서 네.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네. 구멍가게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그 안에 다 의미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던데 오픈 AI가 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어요. 소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라 그 소라입니까? 그 소라입니까? 일단 AI를 만드는 모델, 일단 생성형 AI를 이번에 새롭게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오픈 AI에서 만든 생성형 AI는 영상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AI가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나왔던 영상 관련된 모델들은 살짝 어느 정도 가짜의 티가 나거나 영상을 AI로 제작했다는 티가 나거나 아니면 뚝뚝 끊긴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오픈 AI에서 제공한 소라는 사실 좀 다르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요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현실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영상 관련 업계에 새로운 파도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저희가 쓸 수 있는 종류는 아니고요. 일단은 다수의 시각예술가, 디자이너, 영화 제작자에게 접근권을 부여하고 실제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현재 얻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면서 빅테크 업체 간에서 멀티모달 AI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와, 써보고 싶다. 예.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상업용,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가기까지는 뭐 특전한 거 어떤 기한은 없는 거죠 지금?
일단 정확하게 언제까지 뭐 나오게 될지는 일단 뭐 일정 발표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한 정보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 오픈 AI가 만든 이 소라는 일단 중요한 건 1분가량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존 비디오 생성 AI들은 길어봐야 5초 정도의 영상만이 생산이 가능했던 데에 반해서 사실상 손가락을 5개 보여준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에서는 손가락 개수를 세기가 굉장히 좀 모호한 면들이 있었는데 손가락도 5개로 다 잘 달려 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거에 덧붙여서 오픈 AI는 가짜 영상을 구별할 수 있는 AI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무튼 오픈 AI가 진짜 여러모로 AI 관련해서 진심인 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가락 5개면 됐죠. 예. 초음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한참 막 이렇게 1분짜리의 영상을 텍스트로 쓰면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들 소라가 누구냐, 소라 내가 생각하는 그 소라 맞냐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앞에 가로에다가 19라고 쓰세요. 19. 무조건 19 써야 됩니다. 안드니가 예. 소라 애호가냐. 예. 참. 밤이니까. 역시. 그렇죠. 프라이데이 나이트. 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게 되게 성비가 좋은데. 왜? 우리 뭐 애기들 아니니까. 네, 예. 네, 그 대신 네. 앞에 19를 쓰고 말씀하시는 19를 쓰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가 GM과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그 전에 하나가 더 있군요. 애플이 인공지능 코딩 도구를 개발 완료했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어저께 기준으로 저도 사실 이 소식을 라이브로 좀 접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애플이 시장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뭐였냐면 애플이 AI 코딩 도구를 사실상 개발 완료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일단 이 AI 도구는 코딩 도구로서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은 코파일럿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작동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AI를 접목해서 앞으로 입력할 코드 블록을 예측하고 대신 완성해 줄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을 뭐 거의 대부분 도와주는 뭐 7, 80%를 해줄 수 있는 AI가 완성돼 가고 있다라고 소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튼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iOS 혹은 아이패드 OS에 수많은 AI 기능을 접목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스포트라이트와 시리 등에 접목하고 애플 뮤직에서 재생 목록을 자동 생성하는 등의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AI 관련된 기능에 애플도 참여하면 되게 따라서 사실 애플 주가가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후발주자인 만큼 더욱더 커다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자체보다는 이제 예.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건 결국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안 그래도 어저께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CEO가 개발자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세상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는 조금 더 AI 쪽이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도와줌에 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마이너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런 기능이 나오게 되면 굳이 프로그래머가 예전만큼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프로그래머에게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야, 정말 아니 지금 사실 50억 부자님께서는 뭐 조만간 실업자 폭등하겠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는 저도 속으로 야 이렇게 발전이 되면 이 관련 부서에 물론 탑 티어들은 그대로 계시겠지만 네. 그 밑에 이제 어시스트 하시는 분들 뭐 많잖아요, 되게. 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밑에 이렇게 보니까 GG님께서는 또 지금의 최고의 창업 시기다. 저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럴 수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직원 없이 나 혼자도 창업할 수 있는. 그렇죠. 혁신적인 부분이 막 진짜 본물처럼 뿜어져 나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뭔가. 네. 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찌 보면 또 실업자가 많아지겠지만 또 어찌 보면 많은 창업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실업하고 창업해서 성공하시고. 그렇죠.
진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포드와 GM이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이거 진짜입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현재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CEO들이 중국 전기차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고려할 현재 용의가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울프 리서치가 후원하는 컨퍼런스에서 직접적으로 포드와 GM의 CEO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모델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전기차 기술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파트너십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라고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메리바라 제너럴 모터스 CEO 같은 경우는 R&D를 전체적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짐 팔리 포드 CEO도 별도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전기차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러 다른 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들은 현재 전 세계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의 도움을 아주 크게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없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수익의 20에서 30%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 니케이에서 나왔던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중국의 BYD는 전기차를 미국으로 운송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멕시코 쪽에 추가적인 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시장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포드와 GM이 파트너십을 한다. 어떻게 할진 모르겠네.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죠. 예. 일단 만약에 파트너십을 하게 된다면은 기술 제휴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양쪽 다 얘기를 한 것은 결국 R&D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제휴의 방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서로의 전기차 기술을 공유하면서 추가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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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가 전체 인원 중 2% 정도 또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감원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일단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매출 전망 약화와 이제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안에서 글로벌 인력을 전 세계적으로 2% 감축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8만 4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1,800여 명, 1,700여 명의 직원을 감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20억 달 최대 이제 회사가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저번 12월 어닝 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 방책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이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이키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어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나이키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감원 같은 경우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금요일에 시작돼서 다음 주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회사의 4분기 말까지 천천히 진행이 될 거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원이 모르겠네요. 뭐 기업 구조 조정을 하면서 기업 가치, 뭐 여러 가지 매출적인 부분이나 비용 절감이 돼서 실적에 큰 효과를 준다면 뭐 주주로서는 뭐 좋은 또 감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3월 1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의 감원 1차적인 감원은 또 어떻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될지 네. 그 부분도 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자, 은행들이 다시 빚을 구매한다? 이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은 저도 이 뉴스에 대해서 좀 보고 놀랐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요즘 은행 관련돼서 규제가 늘어가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블룸버그를 통해서 뉴스가 언급이 됐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빚을 구매하는 부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미국 은행들이 거의 2년간의 지속적으로 채권을 줄이는 노력 이후에 드디어 이제 다시 또 모든 상품들의 구매를 늘리기 시작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특히 시티그룹,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최고 등급 CLO에 대한 구매를 지속적으로 크게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FRB 자료에 의하면 상업은행들의 모기지 채권 보유량도 지난 15주 중 12주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가장 커다랗게 작용한 것은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은행들은 이 새로운 현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 채권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전체적인 채권과 CLO 요런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방향성의 론들을 구매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품 쪽에서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가장 커다랗게 언급이 된 거는 고등급의 CLO, 신용등급이 높은 CLO를 가장 많이 샀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부 약간의 유동성 부분에서는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역할도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떤 의미? 이게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은행들에 대한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어디에선가 자금이 빠지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일단 솔직히 저도 좀 예금이 왜 증가하고 있지도 이것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은행들이 CLO랑 여러 가지 모기지 MBS라고 하죠. 이제 네. 모기지 담보 증권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상업용 부동산 MBS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뭐 집들 주택담보대출의 MBS인지 좀 나오지 않아가지고 네. 조금 더 데이터가 나와봐야 저도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 예, 한 기업들,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또 실적 발표, 어제 뭐 장 끝나고 또 실적 발표가 네. 나온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재미난 기업들의 어닝들이 많았는데요. 자, 일단 어저께 발표된 기업 중 AMAT, Applied Materials는 매출과 EPS 가이던스 3개 다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서 장외에서 급등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재미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매출과 EPS 양쪽 다 아주 크게 비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시작할 때쯤엔 이 어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기현상이 있었는데요. 매출이 15% 비트, EPS가 예상치가 4센트였는데도 불구하고 1불 04센트가 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요. 저도 이걸 라이브로 보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15% 넘게 폭등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2022년 3월 이후로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때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흑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비트를 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인베이스가 너무나 좋은 어닝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도 조금 재미납니다. 매출과 EPS는 비트를 했지만 가이던스는 미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외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매출은 잘 나왔지만 EPS가 굉장히 좀 잘 안 나왔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총 주문 예상량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주가가 장외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자사주 매입이 좀 굉장히 좋았고 70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뛰어넘게 되면서 장외에서 18%가량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로쿠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가이던스 세 곳에서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로쿠가 장외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왜 떨어지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래프트킹즈 같은 경우는 매출 미스, EPS는 비트,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저는 좀 사용한 지 좀 오래됐는데 아마 한국 분들은 좀 모르실 잭포켓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원래 복권을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재미난 방식을 채택한 이 잭포켓이라는 복권 판매 앱을 있는데 드래프트킹즈가 이 잭포켓을 750밀리언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별 소식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회사별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팸이 현재 스코티아 뱅크를 통해서 투자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고요. ARM, 카바나, 드롭박스, 나이키에서 투자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는데 다만 ARM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투자의견 하향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는 63달러에서 130달러로 2배가량 상승하는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실적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는 엔비디아라는 아주 대형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쿼터에 가장 중요한 어닝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엔비디아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라도 뭔가 하나
트집 잡을 때가 생기면은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재앙. 생각은 좀 듭니다. 아, 아, 그럴 것 같아. 그러네요. 예. 그 시총 3위가 3일 천하로 끝나나? 설마. 예. 압도적인 기술력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아니겠죠.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예. 너무 높으면 압도적인 실적인데 기대치는 더 높았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가 좀 예, 엔비디아가 문제지. 우리 성장률 80% 했습니다. 나는 네? 90% 기대했는데 이래버리면 그냥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유선남님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